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0이 된 김수희고 독한 여인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어르신들 얼굴을 뵙는 게 저의 일과입니다. 처음부터 요양원을 운영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어린이집을 운영했는데 저출산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남편의 제안으로 노인 요양원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요양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3월에 찬 공기가 아직 매서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죠.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매화가 꽃망울을 키우고 있었어요. 꽃이 피고 지듯 세월도 흘러가는구나 싶어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서 있었습니다. 원장님 오셨어요. 간호사실에서 김미영 수간호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너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다들 편안히 주무셨어요. 다만 사무실 박현숙 할머니께서 새벽에 기침을 좀 하셔서 확인해보니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곧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현숙 할머니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 하시는 중이었어요. 할머니 많이 불편하셨죠? 제가 따뜻한 대추차를 준비해 드릴게요. 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미열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위무실에서 해열제를 가져와 드리고 따뜻한 대추차도 준비해 드렸어요.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족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어릴 적 겪었던 일 때문일까요? 가족의 의미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저의 가정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매일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어머니. 초등학교 3학년 때였죠. 그날도 아버지의 폭력은 계속됐고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남동생과 저는 할머니 손에 맡겨졌고 중학생 때 아버지마저 가함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어린이집 교사로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좋았거든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졌고 남편의 제안으로 요양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장님, 오늘 오전에 새로운 입소자 분이 오실 예정이에요. 미영 수간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입소자가 오시는 날이면 언제나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어떤 분이실까? 어떤 케어가 필요하실까요? 보호자분들은 언제 오시나요? 11시쯤 오신다고 하셨어요. 성함은 강금자. 할머님이 72살 되셨답니다. 강금자, 왠지 모르게 귀에 익은 이름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때 할머니 방을 정리하던 요양보호사가 다가왔어요. 원장님, 2부자리 세팅 다 끝났습니다. 창가 쪽으로 해드렸어요. 햇볕도 잘 들어오고 좋으실 것 같아서요. 네, 잘했습니다. 오실 때 필요한 것들 더 챙겨주세요. 시계를 보니 9시 가다 되어갔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하나 둘 거실로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며 오늘의 컨디션을 체크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렇게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게 저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시간이 흘러 11시가 되어갈 무렵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입소자를 맞이할 시간이 된 거죠. 저는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마른 최고의 긴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리신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 편이 저려왔어요.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감금자 할머니의 옆에는 중년의 여성이 한 분 서 계셨습니다.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수속을 밟는 동안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저는 할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아들과 입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별다른 지병은 없으세요. 다만 최근에 우울 증세가 있으셔서 아들은 말끝을 흐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더 있는 듯했지만 할머니가 계신 자리라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보살펴 드릴게요. 아들은 맞지 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할머니를 향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만 가 볼게요. 나중에 또 오겠습니다. 감금자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요양원 로비에 울렸죠. 할머니, 이제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휠체어를 밀며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만 할머니의 뒷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 쓸쓸한 등선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방에 도착해서 할머니를 침대로 모시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계속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창가에 놓인 침대를 보시더니 잠깐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여기가 이제부터 할머니의 방이요. 창밖으로 정원도 보이시죠? 봄이 되면 꽃도 예쁘게 피어요. 할머니는 슬며시 창밖을 바라보셨다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손수건을 꺼내려는데 할머니가 먼저 소매로 눈물을 훔치 있어요. 고마워요. 처음으로 들은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쉰 듯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틈나는 대로 감금자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달리 할머니는 거실에도 잘 나오지 않으셨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며 보내셨죠. 식사 시간이면 요양보호사가 방으로 음식을 가져다 드렸는데 그마저도 반도 못 드시곤 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록 면회를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원장님, 감금자 할머님 식사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이러다가 미영수 간호사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특별히 준비한 식사를 들고 할머니의 방을 찾았습니다. 요양원 주방에서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 있어요. 할머니, 제가 특별히 끓여왔어요. 한 숟가락만이라도 드셔보시겠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던 천천히 숟가락을 드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시네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과분해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건강이 조금씩 악화되어 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밤에도 잠을 잘 못 이루신다고 해요. 한밤중에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다는 말도 들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해진을 돌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감금자 할머니의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방에 들어서니 할머니가 침대에서 몸부림을
치고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지 마 제발. 애들한테 그러지 마. 할머니는 악몽을 꾸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재빨리 할머니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그때였어요. 갑자기 할머니의 온몸이 경직되다 심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간호사를 불렀어요. 씨 빨리 와주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수간호사가 달려왔고 우리는 함께 할머니의 옷을 풀어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본 것은 할머니의 상반신에 남은 깊은 흉터들이 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밀친 날 어머니가 유리 파편에 찔리셨나 그 흉터와 너무나도 비슷했어요. 원장님 구급차 불렀습니다. 곧 도착할 거예요. 미영. 수간호사의 말이 들리긴 했지만 저는 할머니의 흉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만 같았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할머니는 실로 이송되어 저는 할머니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스트레스성 발작이라도 했어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기셨다 합니다. 병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할머니를 바라보며 저는 입원 서류를 다시 한번 꺼내보았어요. 감금자 72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다 보니 주소란에 적힌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제가 어릴 적 살았던 동네였어요. 우연일까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속에서 어렴풋이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던 그 얼굴이 저도 모르게 손이 할머니의 손을 향해 뻗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깨어나셨군요. 할머니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문득 자신의 가슴을 만지셨잖아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밤마다 자기 버리고 어딜 가냐고 울며 불며 애원하는 딸아이가 꿈속에 나와요. 제 기억 속에서 늙지도 않아 할머니의 말씀에 제 심장이 먹는 것만 같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여쭈었어요. 혹시 할머니 예전에 사셨던 곳이 서울 성북동이가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듯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시죠? 그럼 혹시 딸과 아들이 있으셨나요?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 당시 딸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5살이었고 그 어린 것들을 두고 도망쳐 나온 제가 죄인이에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혹시 딸 이름이 스키인 병실 아니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셨다. 제 얼굴을 만지셨잖아요. 없으셨는지 다시 침대에 기대었습니다.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 우리 딸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할머니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울면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왜 그렇게가 버리셨어요? 저와 동생은 얼마나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저를 할머니는 꼭 안아 주셨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는 너무 무서웠어. 네. 아버지가 날 죽일 것만 같았어. 하지만 그래도 너희를 두고 간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릴 적 그토록 그리했던 그 손이요. 따뜻했던 그 손이. 동생은 잘 지내니네. 지금은 부산에서 회사 다니면서 잘 살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이나 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너희가 잘 자라서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계셨던 걱정이 조금은 덜어진 듯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때 도망치듯 떠나서 서산으로 갔었지. 거기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살았어. 그러다 만난 사람이 있어서 재혼을 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도 술만 마시면 폭력적이었다. 그런가 보다 했지. 그래도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어. 그 집 자식들 키우면서 참고 살았는데 결국 나이 들어 아프니까 이렇게 요양원으로.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원망했던 제 마음이 부끄러워졌어요. 죄책감에 너희 얼굴을 찾아보지도 못했어. 찾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렇게 내가 먼저 날 찾아줬네.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흐르는 눈물이 석양에 반짝였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잘 모시고 싶어요. 안 돼. 그건 안 돼. 난 그럴 없어. 자격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그저 모녀아요. 제 말에 할머니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세요. 저도 할머니도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저는 병실 밖으로 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오늘 우리 엄마를 찾았어. 님이라니. 무슨 요양원에 계신 감금자 할머니. 우리 친엄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어. 내가 지금 병원으로 갈게. 얼마 후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공손히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어 편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님, 늦게 인사드리게 됐네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손주도 만나보고 싶은데 괜찮을까? 태어나시고 며칠 후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이미 아들에게 외할머니의 존재를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현우도 외할머니 만나 뵙고 싶어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오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내 불안한 기색으로 흐려졌어요. 할머니라고 부르게 해도 될까? 이제 와서 무슨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현우는 어른스러워. 다 이해할 거예요. 토요일 아침 현우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25살이 훤칠한 청년이 된 아들은 처음 뵙는 외할머니 앞에서 공손히 허리를 숙였어. 외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현우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얼굴을 얼루 만지셨잖아요. 현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왜 할머니? 이제부터 자주
그동안 못해드린 효도 이제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할머니한테 무슨 할머니도 다 사연이 있으셨나요?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현우의 말에 할머니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숙하다. 그날 이후로 현우는 틈만면 요양원을 찾았어요. 바쁜 회사 생활 중에도 주말이면 꼭 들러 외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죠. 할머니의 얼굴에도 조금씩 웃음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수키야, 어느 날 할머니가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서 이제야 정말 살 것 같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던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끔은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시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원예 수업에도 참여하셨어요. 원장님 어머니가 맞아 참 다정하시고 따뜻한 성품 다들 마음에 드신 모양이었어요. 저는 이제 아침마다 할머니 방부터 들릅니다. 창가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죠. 어린 시절 그토록 바라던 일상이 이제야 이루어진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요양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할머니의 사연을 알게 되셨고 모두들 더욱 가족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원장님이랑 어머님 보면서 참 많이 배워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부모, 자식 간의 정은 끊을 수 없는 거구나 싶어서 김미영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용서하고 이해하는 법을 어느 날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수키야, 동생한테도 연락해 볼까 하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동생은 아직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크게 남아 있었거든요. 동생이 아직은 마음에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이야기는 해볼게요.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생아, 어머니 찾았어. 전화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진짜야. 응, 우리 요양원에 계셔. 많이 힘들게 사셨더라면.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줘.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래.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봐.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요양원 정원에는 장미꽃이 만발했고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가에서 꽃을 바라보셨습니다. 수키야, 어느 날 할머니가 부르셨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하지만 이렇게라도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요양원은 이제 진정한 가족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를 보살피고 위로하며 지내세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다고. 어쩌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필요한 순간에 만나게 되는 걸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늦게나마 찾아오니 소중한 인연에